우리는 영어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영어로 쓰여진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Pringles, Starbucks, 심지어는 한국어를 굳이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삼성, 제주, 삼다수. 여길 봐도 영어, 저길 봐도 영어. 아니 도대체 여기가 미국이야 한국이야? 물론 요즘 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영어는 필수적이죠. 물론 이런 기본적인 단어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Fast food, flavors, Southern style, barbecue. 하지만 그 영어가 단어에서 모여 문장이 되는 순간 우리는 급격하게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뭐라는 거야? 오늘은 우리가 대체 왜 영어 문장 해석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인지, 과연 내 머리가 멍청한 것인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해석에 어려움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인터랭귀지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기 종이컵 속에 담긴 물과 물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물감으로 파란색이 된 물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물을 에런 즉 모국어라고 합시다. 우리에게는 한국어가 되겠네요. 반대로 여기 빨간색 물감으로 빨간색이 된 물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물을 엘트 즉 제1국어로 합시다. 이번 경우에서는 영어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아무런 색도 없는 순수한 물을 순수한 상태 학습자의 언어책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배우는 언어는 에런 즉 모국어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물을 부어주면 투명한 물이 파란색이 되는 것처럼 학습자의 언어체계에는 에런에 대한 어휘와 문법적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영어로 한번 배워볼까요? 이렇게 빨간색 물을 부어주면 파란 물에 빨간 물이 섞여 파란색도 빨간색도 아닌 중간 단계의 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도 빨간색도 아닌 완전히 에런도 엘트도 아닌 언어를 인터랭귀지라고 하며, 어떤 언어를 학습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익숙하기 전까지의 단계로 불완전한 언어로 정의됩니다. 파란색이 담긴 물에 빨간색을 넣자 파란색의 영향으로 색깔이 바뀌듯이 언어 역시 이미 우리의 마인드에 있는 에런에 대한 지식이 새로 들어온 엘트에 영향을 주며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문장 해석 부분을 가볼까요? 여기 The horse satisfied the rider when he won the priz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먼저 눈으로 이 문장을 읽습니다. 우리의 눈이 문장을 읽는 동안 우리의 머릿속은 문장을 하나하나의 절로 나누어 그것의 신택틱 구조, 즉 문법적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바로 parsing이라고 합니다. 자, parsing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syntactic tree structure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syntactic tree structure란 말 그대로 문장을 나무줄기 모양으로 형식화한 것으로 편리하게 엑스바 스키마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엑스바 스키마, 즉 엑스바 이론은 문법 범주와 관련 없이 모든 문장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동사적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이 절의 중심이 되는 head의 의미를 제한 및 지정해주는 specifier, 의미를 보완해주는 complement의 세 가지 구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he ate pizza 문장의 tree structure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문장 역시 하나의 절임으로 헤드가 필요한데, 모든 문장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제 정보를 문장의 헤드라 보고 그것을 핵으로 하는 하나의 절이자 문장을 TP라고 합니다. 미리 설명을 안 해드렸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트리 스트럭처의 여러가지 프레이즈들이 나올 텐데, 이번 영상은 트리 스트럭처를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므로 자세한 것은 서울대학교 영어교과 김기택 교수님의 영어학개론 수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TP를 중심으로 앞에 문장에 주어인 NP, C가 TP의 스페시파이어 자리에 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장의 동사이자 보충 설명하는 VP, ate pizza가 TP의 컴플리멘트 자리에 오는데, 그 VP 역시 나누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시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해드리자면 TP의 헤드 자리에 오는 과거정보 플러스 BST의 성질에 의해 동사 eat가 과거형 ate로 바뀌어 최종 문장 분석이 완료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원문장으로 돌아가볼까요? TP를 그린 후 가장 먼저 명사를 헤드로 하는 명사구 NP를 그려줍니다. 명사구 NP의 스페시파이어 자리에 한정사 더가 오고 헤드 자리에는 명사 horse가 옵니다. 다음으로 가지를 뻗어가다 보면 TP의 complement, 동사를 헤드로 하는 동사구 VP를 그려줍니다. 헤드 자리에 동사 satisfied가 오게 되고 complement 자리에 다시 아까 같은 방식으로 NP의 the rider가 오게 됩니다. 다음은 부사적 접속사 when을 헤드로 가지는 CP 즉 complementizer phrase를 그려줍니다. CP가 뭔지는 왜 설명 안 해주냐고요? 서울대학교 영어교과 김기택 교수님의 영어학개론 수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P의 헤드 자리에 부사적 접속사 when이 들어가고 그 컴플리멘트 자리에 다시 TP가 들어가며 앞에 TP와 같은 방식으로 he won the prize라는 문장이 분석됩니다. 왜 아까 같은 방식으로 분석 안 해주냐고요? 불필요한 설명은 집중력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분석이 끝났습니다. 분석이 끝난 상태로 해석하면 말이 만족시켰다. 탑승자를 뭐뭐 할 때 그가
탔다, 상을. 세상의 맙소사, 이런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애매한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위해 단어를 에런 즉 한국어로 번역했지만 문장은 여전히 L2의 문법적 구조를 가진 이러한 형태의 애매한 언어가 바로 인터랭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랭귀지의 분석만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바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문법적 구조의 차이가 우리의 이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예시로 들면 먼저 영어의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이지만 한국어의 문장은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서입니다. 또 영어는 when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를 사용했지만 한국어는 어미, 리을 때를 이용합니다. 이런 L2와 L1의 문법적 차이로 인해 우리는 점점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쪽으로 인터랭귀지를 변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를 주어, 목적어, 동사로 바꾸면 말이 탑승자를 만족시켰다, 뭐뭐 할 때 그가 상을 탔다의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두 번째 인터랭귀지라는 의미로 인터랭귀지 넘버 2라고 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when을 리을 때의 어미로 바꾸면 말이 탑승자를 만족시켰다, 그가 상을 탔을 때 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세 번째 인터랭귀지라는 의미로 인터랭귀지 넘버 3라고 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두 개의 절을 이어붙이면 탑승자가 상을 탔을 때 그는 말에게 만족했다 라는 완전한 한국어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L2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이해를 하기 위해 L1 한국어를 이용해 해석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인터랭귀지를 거쳐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인터랭귀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의 뇌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일시적인 기억과 정보를 처리하며 각종 인지 과정들을 계획하고 순서를 세우는 작업 기억이라는 기능과 기억 정보가 뇌에 입력되어 오랫동안 저장되는 장기 기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문장을 해석할 때 작업 기억을 이용하는데 이 작업 기억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제 손을 뇌라고 합시다. 제 손의 크기와 면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물체 개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몇 개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이 쏟아지게 되면 결국 잡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영어를 해석할 때 우리의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인터랭귀지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작업 기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 영어 단어들을 장기 기억에서 꺼내고 적용하는 데 많은 정보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또 그러한 인터랭귀지 문장을 완전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업 기억의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과부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 해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멍청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해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영어 해석에 어려움을 겪으며 답답하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한 장기 기억은 작업 기억과는 다르게 특정 시점 및 맥락적 정보와는 무관한 의미 기억입니다. 우리가 인터랭귀지를 형성하기 전에 영어 단어를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장기 기억 덕분입니다. 또한 한국어 즉 우리의 L1 문법적 체계 역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문장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L2 즉 영어 역시 그렇게 능숙한 문장 해석이 가능하게 하려면 한국어와 다른 영어의 문법적 체계 역시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어떻게 전환시키냐고요? 따로 답이 있겠습니까? 읽고 듣고 쓰고 외우십시오. 빡시게 공부하란 말입니다. 너나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이므로 상당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 이미 장기 기억에 영어 문법 체계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영어 문장 해석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A few moments later.